잠깐 말씀에 앞서서요. 우리 노웅래 의원님, 삼선 의원님이신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발제도 아니고 제가 이제 토론자,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요. 일단 시작이 아마 어제 있었던 그리고 며칠 사이 있었던 북한의 ICBM 괌에 대한 발사 문제죠. 오늘 아침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이제 연결을 해서 최근 이번 신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의 어떤 도발과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정말 괌으로 쏠 것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전쟁이 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질문, 북한이 괌에 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매체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쏘는 쪽입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쏜다고 하는 사람보다 안 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걸 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한 메시지 자체는 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시작한 것이지 결코 그냥의 블러핑, 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쏘는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앞에가 이제 있겠죠. 쉽게 말하면 나 좀 말려줘,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말려주지 않으면 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블러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압박용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만 말싸움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으로 북한이 보여준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지 않으면 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데드라인이 8월 2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스스로도 이제 8월 중순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이 시점 이후는 분명히 미사일이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저는 발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아주 상세하게 3,356.7 킬로미터, 그다음에 17분 45초,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날아간다는 정확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 자체를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미사일을 또 4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그냥 나 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을 가하기 위한 어떤 위협의 극대화의 차원으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 분명히 있지만 제가 아는 북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조금 과장은 해도 저는 거짓말은 잘 안 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헛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셨겠지만은 과거 2006년도에 우리 북한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1차 핵실험에 대한 판단이었죠. 벌써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그냥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다고 방송으로서 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북한을 조금 공부한다는 학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또 분들이 안 한다는 쪽이 저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다 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분이 설마 하겠어, 다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공갈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느 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신 학자분이 이거는 분명히 한다. 왜? 이유는 김정일이 인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예, 북한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상당히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김낙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 문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사 장면을 인민들한테 공개하겠다. 대담한 방식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발사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조선 TV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은 그냥 인민들한테 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무오류성도 있고요. 이 약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갖는 권력의 그 누수 현상, 권력의 어떤 취약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켜봤을 때는 이번 발표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넘길 사항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것 중에 이거 역시도 뭐 제 개인적인 희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김정은이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김낙겸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김낙겸 전략사령이 이야기한 문구 중에 마지막에 8월 중순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김정은의 발사 지시를 기다리겠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아직까지 김정은은 모른다는 거죠. 뭐 모른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김정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앞쪽에 보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정은이가 앤더슨 기지 한번 손 좀 봐주라, 손 좀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상을 한번 구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8월 20일까지 이제 보고를 할 거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김정은의 지시를 기다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조금 해석을 하면 김정은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책임은 김낙겸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야기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뭐 우리는 내가 오늘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위에 분한테 8월 20일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해도 뭐 대충 땡가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언론에 나가서 내가 8월 20일까지 김정은한테 계획서 보고하겠다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월 20일 중순이 20일까지는 김정은 앞에 보고서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8월 20일 이후에는 김낙겸의 책임이 아니고 김정은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 8월 21일이 한미연합훈련 의지훈련의 시작입니다. 의지훈련이 그대로 시작이 되고 뭐 시작하겠죠. 뭐 저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또 더 많은 뭐 이렇게 전략 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설령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에 비연비가 왔다고 계속 떠벌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20일이 지나면 김정은이 앞에 서류가 놓여 있는데 왜 지시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김정은은 그 순간 겁장이가 되는 거예요. 인민들한테 겁장이가 되는 거죠. 북한 김정은 인민들이 여러분들 뭐 다 북한 김정은 손가락질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들한테도 최고 지도자고 수령입니다. 자기의 북한은 한 명 건너 한 사람이 한 집 건너 한 명이 군에 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군에 여기 자식들 보내신 분 마음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다 뭐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나름대로 북한도 그 사람들의 지도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 자식들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밖에서 미국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안보적 위협을 걔들도 느끼는 거예요. 북한 인민들, 주민들도 느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핵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안보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제를 건설하라?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의 이야기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결국은 권력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8월 21일 이후에 만약에 어떤 변곡점이 있지 않으면 김정은의 지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첫 마디는 왜 쏘겠느냐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결국은 북한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못 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그거 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쟁인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한지는 모르겠지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영해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일본의 영공을 침범하는 문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왜? 영공의 공중 범위가 논란이 있어요. 여전히 일반적으로 영공의 범위는 대기권까지만 영공으로 치기 때문에 일본 영공을 통과할 때는 벌써 그 이상을 외기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문제죠. 북한이 또 영해를 침범했느냐, 뭐 날아가다가 잘못 발사해서 30km, 그 영해라고 하면 12헬입니다. 약 한 22km 정도 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듯이 30에서 40km 정도 외곽에 낙탄이 되었다,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그걸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듯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평양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릴까요? 아니면 이 미사일이 뭐 지금 대충 예상하기로는 신포 정도에서 발사될 것 같은데 발사된 신포항을 타격을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같은 바로 전날 총참모부에서 발표한 문건을 보면 서울 13 군사사령부 지역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면 화성 12형을 발사하기 위해 할 때는요, 북한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여러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정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판을 보면요, 북한은 아주 정교합니다. 지금 북한이 짜놓은 판은요, 정말 계산적이고 정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단어를 여러분들 싫어할지 모르지만 정말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화성 12호를 어떤 상황에서 쏠 것이고 만약 쏘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능한 사항들, 일어날 사항들을 상당히 리스트업을 해서 저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타는 거 보면 그 나무 틀이라고 하죠. yes, no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요.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데,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걸 완벽하게 저는 만들어 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지금 그 정교함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그 정교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퀘션마크를 짓습니다. 오히려 우발적이고 상당 부분 뭐랄까요,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게 참모들이 트럼프의 즉흥과 우발을 정말 못 말려서 헉헉대고 있지 않습니까? 막 말 던지면 오히려 그 참모들이 뒷수습하느라고 지금 바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요. 그 속에서 뭐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가 그 북한의 정교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 계시지만 제가 뭐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내용도 그거예요. 그런 정교함을 우리 지금 신정부가 갖고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얼마나 현실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라는 것이 그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출발한 게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그게 나쁘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진짜 시작도 하기 전에 시동 꺼져요. 그런 어떤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